2013년 3월 15일 오후 2시 구조대원인 현수는 구급차 안에서 무전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점검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가 구급대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화재라니. 이건 보통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수는 헬멧을 움켜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구조대원으로 일하면서도 지하철 사고는 처음이었거든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심을 가로질렀어요.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유난히 불안해했었어요. 거울 앞에서 지하철 승무원 유니폼을 입으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죠.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수는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미영의 불안은 계속되었어요.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 꿈에서 계속 불이 났거든. 현수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한 그녀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현수가 다가가 미영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꿈이야. 걱정하지 마. 미영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미역국 끓여놓을게. 그 미소가 현수가 본 미영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을지로3가역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검은 연기가 지하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어요. 하늘을 뒤덮는 연기 때문에 대낮인데도 어둠이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 올라왔어요.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리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며 쓰러지기도 했어요. 현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이 근무하는 노선이었거든요. 마음속에서 차가운 공포가 번져 나갔어요. 현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가 손이 벌벌 떨렸어요. 헬멧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팀장이 현수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어요. 김현수, 정신 차려. 지금은 구조가 우선이야. 현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현수는 지옥을 봤습니다. 전동차 2칸이 완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주황색 불꽃이 천장까지 치솟았습니다. 연기가 너무 짙어서 손바닥도 보이지 않았어요. 열기가 얼굴을 태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갑고 아팠어요. 현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승객들을 한 명씩 밖으로 옮겼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영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어요. 미영아, 어디 있어? 제발 무사해야 해. 그때였습니다. 전동차 맨 앞칸에서 지하철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현수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현수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심하게 타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현수는 그 사람을 품에 안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헬멧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이 현수를 끌어냈습니다.
현수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사고 수습이 끝난 후 현수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관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미영 승무원은 실종 상태입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어요.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미영의 마지막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미역국 끓여놓을게. 3일 후 빈관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현수는 미영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미영은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현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널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현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현수는 작은 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구할게. 그래서 너한테 용서받을게. 그 약속이 현수를 10년 동안 살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몰랐어요. 그날 화재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운명의 바퀴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새벽 2시. 현수는 구급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미영을 잃은 날이었어요. 매년 이날이 되면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미영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현수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구조 현장을 누볐어요. 동료들은 현수를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현수를 보며 모두가 존경했어요. 하지만 현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미영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그것이 현수를 10년 동안 괴롭혔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불타는 지하철에서 미영이 도움을 요청하는 꿈을 계속 꾸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현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2시에 울리는 사이렌은 보통 큰 사고를 의미했거든요.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북구 수유동에서 교통사고 발생. 의식불명 환자 1명. 현수는 재빨리 장비를 챙겼습니다. 헬멧을 쓰고 구급차로 달려갔어요. 동료, 대원도 뒤따라왔습니다. 구급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렸어요. 현수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한 여성이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파손된 자전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고였어요. 현수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여성의 얼굴을 보았거든요. 현수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여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내 미영과 똑같았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머리카락, 똑같은 체격이었습니다. 현수는 무릎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은 10년 전에 죽었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현수는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환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현수가 여성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이 왔어요.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미영이 어릴 때 다쳤던 그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성을 들것에 옮기면서 현수는 계속 그녀를 살펴봤어요. 볼수록 미영과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미영이 살아있다면 지금 42살일 텐데. 구급차 안에서 현수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숨 쉬는 모습, 잠자는 표정, 심지어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미영과 똑같았어요. 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속에서 희망과 의심이 동시에 들끓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외상은 없어요. 하지만 심한 기억상실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억상실증이라니. 여성이 깨어났을 때 현수는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어디, 여기가 어디죠? 여성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영이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았거든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사고를 당하셔서 여기 왔어요. 여성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고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현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미영이라면 그럼 10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기억나세요? 여성이 울먹였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현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 씨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자 여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커지며 현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아세요? 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현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영이구나.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현수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119 구조대원이에요. 당신을 구조한 사람입니다. 여성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구조대원. 왠지 친근한 느낌이에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현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영의 미소와 똑같았거든요. 여성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현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미영이라면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현수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영과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현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미영이라면 이번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현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성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그 여성이 정말 미영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현수는 먼저 그녀가 머물던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얻은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증도 없이 발견되었어요.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고시원 열쇠뿐이었습니다. 현수는 퇴근 후 그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수유동 뒷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현수가 119 구조대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현수를 3층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구는 거의 없었고 창가에 작은 책상 하나만 있었어요. 현수는 방 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쪽지들이 나왔어요.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에는 현수야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다른 쪽지에는 119 구조대라는 글자도 보였어요. 심지어 현수의 이름이 적힌 쪽지도 있었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벽면에는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119 구조대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현수가 나온 기사도 있었어요. 현수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관리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 여성이 자주 현수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현수가 서류를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3년 전 전주에서 실신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즉시 전주로 향했어요. 기록에 나온 주소를 찾아가니 작은 농가였습니다. 마당에서 중년 남성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현수가 119 구조대원 신분을 밝히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최영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현수가 그 여성의 가족일 수도 있다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는 현수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낡은 마루에 앉아 영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을 은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영호가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참 조용한 분이었다고 영호가 말했습니다. 현수가 특별한 행동에 대해 물어봤어요. 영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매일 종이 비행기를 접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어떤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현수라는 이름이었어요. 밤마다 그 이름을 불렀죠. 영호의 말을 듣고 현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영호가 안쪽 방으로 현수를 데려갔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색색의 종이 비행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현수가 종이 비행기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현수야, 나를 찾아줘. 나는 여기 있어.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났다고 했어요. TV에서 119 구조대 다큐멘터리를 보더니 갑자기 서울로 가야 한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현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미영은 10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현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호가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119 구조대 로고를 따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어요.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호가 현수의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그 여성이 행복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현수가 전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차역에서 누군가가 현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은 계속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현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현수가 방향을 바꿔도 그 차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현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현수는 미영이 입원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영은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수를 보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구조대원님, 또 오셨네요. 현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현수는 혹시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현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조대원님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럴까요? 현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미영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자신도 미영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 현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아시는 건 아니죠?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가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문 쪽을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병실 문 앞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현수는 불안함을 느꼈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결심했어요. 미영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현수는 미영을 병원에서 퇴원시킨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미영이 갈 곳이 없었거든요. 기억도 없고 가족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수가 나서는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아직 자신이 미영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미영이 충격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현수의 집은 10년 전과 거의 똑같았어요. 미영의 사진들은 모두 서랍 안에 넣어두었지만 미영이 쓰던 물건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현수는 혹시라도 미영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그대로 보관했었어요. 미영이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죠? 미영의 말에 현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미영은 무의식적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장을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그릇들도 너무 낯익어요. 현수는 숨을 죽이고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영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수가 급히 미영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미영이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 나고 있어요! 미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현수는 미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하지만 미영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요. 현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이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119 구조대가 와요. 미영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 알아보는 듯한 빛이 스쳤어요. 당신이 그때 있었나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출근을 하지 않고 미영 곁에 있었습니다. 미영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 미영인 것 같아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이름은 박미영이에요. 미영이 놀란 눈으로 현수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현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현수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죠? 대한건설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현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현수는 미영을 뒤로 숨겼어요. 여기서 말하세요. 남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지하철 사고에 대해 혹시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현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왜 그런 걸 묻죠?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그 사고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남자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일에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남자들이 돌아간 후 현수는 문을 꽉 닫았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인가요? 현수는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어요.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현수는 동료 구조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0년 전 지하철 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보자고 했어요. 현수야, 왜 갑자기 그 사고에 관심을 갖는 거야? 선배가 물었어요. 현수는 미영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만 했어요. 동료들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10년 전 지하철 화재의 원인이 단순한 전기 합선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지하철 전기 공사를 맡았던 대한건설이 부실 시공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값싼 자재를 사용했던 거였어요. 현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그들 때문에 고생한 거야? 현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한편 미영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라요. 미영이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현수라는 분이 있나요? 현수는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있어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사람이 저를 찾고 있을까요?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 씨, 사실은 그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창문으로 다가가니 검은 승용차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미영 씨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현수가 미영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뒷문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미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요. 왜 우리를 감시하는 거죠? 대한건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박미영 씨,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어요. 현수는 절대 안 된다고 외쳤어요. 그 순간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나야. 미영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어요. 현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영아, 정말 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현수는 119 구조대원으로서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미영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한건설 사람들이 미영을 데려가려 했지만 현수는 절대 허락할 수 없었어요. 현수가 미영의 손을 꽉 잡고 뒷마당으로 피했습니다. 10년간 구조 현장에서 익힌 민첩함과 판단력이 빛을 발했어요. 이쪽으로. 현수는 담벼락을 넘어 이웃집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영도 현수를 따라 넘어왔어요. 대한건설 직원들이 뒤쫓아왔지만 현수는 골목길의 모든 지름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미영은 가까운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명확한 증거 없이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동료 구조대원들에게 연락했어요. 형들,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30분 후 현수의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현수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10년 전 지하철 사고의 진실, 미영의 존재, 그리고 대한건설의 위협까지 말이에요. 동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구조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회사 때문에 다친 거야?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미영이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녀만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유일한 생존자거든요. 동료들이 현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미영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현수와 동료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10년 전 대한건설의 내부 문서였어요. 거기에는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부실 시공을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언론사에 이 자료를 제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10년 전 지하철 화재, 건설회사 부실 시공이 원인, 수십 명의 희생자, 사실은 인재였다. 대한건설은 하루아침에 궁지에 몰렸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미영과 함께 법정에 섰어요. 미영이 증인석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전동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전기 배선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화재로 번졌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안전 장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상구도 열리지 않았고요. 법정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미영의 증언은 대한건설의 죄를 명확히 밝혀냈어요. 재판 결과 대한건설 관계자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현수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미영이 현수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현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내, 그리고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현수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었어요. 그날 밤, 현수는 미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널 구하지 못해서.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불타는 지하철에서 내가 날 부르는 꿈을. 미영이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은 그날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구해줬잖아요. 현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도 구해줬고요. 미영이 현수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119 구조대원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현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구조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어요. 6개월 후, 현수와 미영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0년 만에 재회를 축하하는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미영은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거든요. 현수는 계속 119 구조대원으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봄날 현수와 미영은 지하철 화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10년 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수와 미영은 조용히 묵념을 올렸어요. 이분들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미영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겠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현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영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응.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현수가 미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기억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의 무전기에서 출동 명령이 들려왔어요. 교통사고 발생. 119 구조대 출동. 현수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세요, 여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수는 미영에게 키스를 하고 구급차로 달려갔어요. 사이렌이 울리며 현수는 또 다른 구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현수에게 구조 활동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현수는 확신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미영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